제 나이 40에 100억이 돼 있더라고요. 저도 마이너스 1억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뭔가 100억대가 되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거기에서 막연하게 100억 하면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피디님 요번에 상세 페이지 쓰면서 제가 정리해봤더니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 가격만 다 더해봤더니 한 110억 정도 되더라고요. 110억이요? 네. 맨날 50억 자산가라 그랬는데 저 100억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건물만이라는 거죠. 뭔 소리예요 그게? 집도 있고 이제 상가도 있고 다 더하면 더 금액대가 커지는 거예요. 막연하게 나는 언제 100억대가 되지 생각했는데 열심히 달리고 정신 차려 보니 제 나이 40에 100억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PD님도 지금은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대표님 원래 0원에서 시작하셨잖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1억에서 시작한 건데. 그쵸, 마이너스에 시작했죠. 그때가 몇 년이었어요? 그게 2016년도였습니다. 2016년도에 마이너스 1억에서 시작을 했을 때 100억까지 온데 그러면 8년 걸린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0원에서 100억이 됐다고 했을 때 대보니까 뭐가 달라진 게 있었나요? 제가 오늘 그래서 한 0원에서 100억까지 가는데 느꼈던 거를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랑이 아니라 거기에서 막연하게 100억 하면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와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도 되고 또 깨닫게 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고 도움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가져가셔서 도움 받으시고 아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시면 또 다른 방식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안 좋은 부분은 개선해서 본인만의 방식으로 길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막상 돈을 벌려고 일을 이것저것 하고 있지만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쌓이고 돈을 벌고 난 다음에는 열심히 일하는 목표가 돈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돈은 어느 순간까지 목표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상을 넘어서고 나면 어차피 비슷하거든요. 돈 많다고 해서 하루에 4끼 먹는 것도 아니고 24시간이 48시간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더 큰 목표로 높아진다기보다는 그 이상의 다른 것들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부분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제 경험을 공유한다 차원이 넘어서서 누군가의 삶을 바꿔줄 수 있다. 저같이 무지하고 몰라서 경제적인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바꾸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약간 소망감? 뭐 이런 것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돈 목표가 아니라 새로운 목표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건물을 사거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수익률적인 측면만 봤거든요. 물론 지금도 수익률을 따져서 들어가긴 하죠. 근데 이 물건에서 내가 과연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이 될까? 나는 이거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도전의식? 이런 것도 이제 생기면서 하나씩 저만의 일을 이뤄가는데 더 큰 의의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전에는 내 눈앞에 있는 돈을 바라봤다면 이제 그 뒤에 걸 또 바라보시는 건가요? 네, 예전에는 단순히 눈앞에 있는 돈만 쫓았다면 그 뒤에 있는 기회까지 점점 보면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은 숙박 관련된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일을 처음에는 현금으로 만들려고 해야지 이게 다른 것보다 내가 해보니까 나한테 맞는 것 같아 해서 시작한 일이긴 한데 막상 돈이 어느 정도 벌리는 걸 알았고 돈을 벌고 나니까 지금은 나는 이 사업을 어디까지 크게 키워볼 수 있을까 아니면 나만의 브랜드를 어디까지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라는 욕심이 좀 생기고 저 스스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얘기랑 좀 이어지긴 하는데 단순히 돈이 목표라기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수직적 상승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생각이 내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로 바뀌는 건가요? 맞아요. 예전에는 되나 안 되나를 따졌다면 되는 건 당연하고 더 어디까지 할 수 있지?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이 갈로 바뀐 거네요. 그쵸. 단어 하나를 바꾸는 게 완전히 또 느낌이 다르게 와닿네요. 맞아요. 그게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세 번째는 자산 규모가 조금 커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진짜 이게 되게 슬프기도 하고 안타까운데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의 특징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게 또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만 하지 않으면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길래 대표님께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일단 돈을 벌려면 성공의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성공의 경험이 모든 애티튜드에서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분위기에 압도당해요. 근데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감도 없고 되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강해요. 그리고 될까 안 될까로 고민만 하다가 행동은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제 사업 아이템이 어떻게 되는지 전화 통화하다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다음번에 실제로 미팅을 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사업 아이템이 그분한테 되게 인상적이었는지 법규랑 실제 가능성 있는
있는지를 다 찾아보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은원 중에 나오는데 대부분 제가 어떤 아이템을 얘기를 해도 그래 한번 해봐 이러거나 잘 될 것 같아 정도지 직접 찾아보고 본인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 되는 사람들한테 제 사업 아이템을 얘기하거나 내가 이렇게 해보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두 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그래서 얼마 버는 거야? 결론부터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게 될까 안 될까? 이것도 고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얘기인 될 사람은 역시 이제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 생각에 이제 델롬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델이 있더라고요. 바로 저죠. 대표님은 욕을 참 잘 먹으려고 하고 계시나? 당근 델롬델만 된다는 건 참 세상에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이게 약간 좀 불공평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가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한테서 운이 좋아서 이번에 이렇게 되었어요, 잘 됐어요 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한테 공평하게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하루 이틀은 사실 차이가 별로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것도 복리와 같아서 쌓아 올린 시간들이 결국 그 사람을 성공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10월 달에 징검다리로 휴일이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맞춰서 휴가를 쓰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공휴일인데 임장 갔다 오는 길이거든요. 누군가는 연차를 써서 7일 동안 쉴 동안 저는 70시간을 일했잖아요. 당연히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이게 복리 효과로 계속 누적돼서 쌓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운이 확률이라고 한다 치지만 저처럼 이렇게 계속 쉼 없이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랑 일주일을 놀아버린 사람이랑 어느 쪽에 더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으세요? 당연히 대표님 쪽이 더 쌓이겠죠. 근데 실제로 저의 가장 가까이서 보는 저희 남편도 진짜 이렇게 사는데 성공 못하면 세상이 불공평하다 얘기할 정도로 열심히 기회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같은 시간에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내가 쉬고 싶은 거 다 쉬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다 만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면서 그분한테 기회와 성공을 간다면 제 입장에서는 그 세상이 불공평한 세상이겠죠. 그러면 노력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기회나 아니면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한테 일단 물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예스가 나오는데도 세상이 불공평하면 그건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근데 뭔가 내가 진짜 최선을 다했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기회와 성공이 왔는가를 다시 물어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막상 100억대 이렇게 찍어보니까 완전 그사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와보니까 그렇게 달라지는 건 있지 않고, 그리고 긴 과정 중에 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요, 뭔가 100억대가 되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생을 좀 길게 놓고 보면 어느 부분의 점일 뿐이더라고요. 과정으로 놓고 보면 경험이고 인생에 낙오는 없다. 그래서 그 과정을 즐겨야 됩니다. 만약에 그 과정을 즐기지 않고 저기 가면 다르겠지? 이런 생각으로 감당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막상 왔을 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공허함은 찾아오고 뭔가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 과정이 힘든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좀만 생각을 바꿔보면 힘들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나가 떨어지고 내가 살아남아 있을 때 결국 이제 나밖에 없기 때문에 빛나 보이는 거지 이게 대단한 건 아니고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저렇게 저기까지 가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즐기고 최선을 다하시면 어느 순간 거기 과정에 와 있더라고요. 파이팅!